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당히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찍어드린 영상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유기농 음봉이냐 농약친 음봉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런 차트 흐름만 딱 봤을 때, 근데 전 차트 흐름만 신뢰하지는 않죠. 네. 차트 흐름만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농약을 좀 머금은 음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 주가 흐름이 뭐 하방으로 나락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냐, 뭐 그렇게 이제 좀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그건 아니고요. 조정폭은 열려 있습니다. 조정폭은 열려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와준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슈를 체크를 안 하는 건 하수들이 그렇게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 극찬한 두산 중공업 가스터빈 민간 협력 결정체다. 제가 이 가스터빈 관련돼서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두산 중공업의 가스터빈 기술력은 거의 전 세계 수준급입니다. 네, 모두가 다 인정해요. 네, 수준급. 근데 이런 가스터빈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나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벌써 다 먹혀 있는 시장입니다. 다 먹혀 있다.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핸드폰을 쓰는 게 삼성전자, LG, 그리고 뭐 아이폰 이렇게 쓰는데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두산중공업 핸드폰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기술력 하나는 좋네. 기술력 하나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삼성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두산중공업 핸드폰을 쓰시겠습니까? 예시예요. 네, 삼성전자를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의 차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두산중공업은 결과적으로 이 어저께도 똑같은 뉴스이지만 국내에서 이 가스터빈 이쪽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먹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력 발전 그리고 원전 이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네.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문통님께서 오셨을 때 연상을 날아갔는데 두산중공업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나가는 이슈예요. 어차피 나와주는 이슈고요.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건 조금 인정해야 돼. 호가창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인정할 건 인정 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이런 가스터빈 이슈는 지금 시장에 한번 노출이 돼버렸어요. 근데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했고요. 심지어 음봉으로 내려와주는 모습이고요. 뭐 5장에 또 말아 올릴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기관 매수가 찍히고 있으니까 기관들이 항상 이 꼬리다는 매매를 잘합니다. 5장에 끌어올리는 걸 잘해요.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막판에 이 장중에 올려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장중에 올려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막판 타이밍에 또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두산중공업 호가창을 본 케이스는 아니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지는 못해서 실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결국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럼 나와줄 만한 모멘텀은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두 번째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조금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 입찰 때. 어떻게 보면 두산 중공업의 모멘텀은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사업 부분이 매각이 되는 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산그룹 쪽에서 이 우발부채 채무 1조 원에 관련된 그 부분에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두산 인프라코 매각이 안 될까요? 이 사업 부분만 가지고 뭐 지분가치 따졌을 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산 인프라코 매각이 되게 된다면 3조 원 자본 구매도 맞춰줄 거고 어느 정도 퍼즐이 다 맞춰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 이슈, 재료는 살아있다입니다. 모멘텀과 이슈, 재료. 올라가야 하는 이유, 재료라는 뜻은요,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뭐다? 주포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방으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뺀 다음에 재료 터뜨리고 이렇게 올리고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횡보와 매직 구간에 걸치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꾸준히 한 방에 우상향을 계속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내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좀 행복 회로를 돌린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 올라갑니다. 네,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은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주주분들께서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5년, 3년, 10년 들고 가가지고 이 3만 원, 10만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논리와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 부분이 정상화 돼가지고요. 사업 부분이 정상화 돼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그런 부분은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기대감. 실제로 정상화가 되면 내려옵니다. 네. 벌써 바닥 뭐 2,400원 아니면 4,000원 부근에서요. 벌써 18,000원 한번 찍어줬어요.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군들에서 시가총액이 벌써 이 정도까지 올라와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4배, 400% 이상 한번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네. 보수적으로 4,000원 본다면 400% 올라간 거고, 400% 넘게 올라간 거고요. 저가 기준으로 땄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얼마 올라갔을까요? 네. 8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8배, 700%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유통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은요, 뭐 200%,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물량을 딱 모아지고 나서 정부 정책 수혜까지 딱 받을 때는, 하지만 300에서 한 800%그 정도가 원칙이자 룰 중 하나입니다. 뭐 이 시장에 간기가 붙어서 요즘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당연히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더 붙어가지고 시장에서 미친 광기가 불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out of control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 버려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광기가 붙어서 올라갈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건 10만 원 간다, 이건 100만 원 간다, 아니면 이거는 뭐 50만 원 간다,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이 기업의 미래 가치성에 대한 상당히 큰 꿈과 희망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때가 대부분의 주가의 역사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산중공업의 사업이 정상화되고, 제가 두산중공업을 이때부터 찍어드린 사람이에요. 네, 저도 두산중공업을 좋게 보지만요, 전 두산중공업의 오너 일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근데 네, 죄송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었네요. 네, 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이 오너를 믿고 기업을 정상화할 때까지 가져간다? 예? 이 사람 책임 경영을 한다고요? 이들이?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만약에 시즌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럼 전 시즌 대표님 믿습니다. 네, 저는 오너의 마인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즌 대표님 정말 신뢰를 하는데요. 두산중공업의 회장님은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냐?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가스터빈 이슈가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주가를 탄력적으로 올라가주기에는 약한 모멘텀이었고, 주가를 밀착화시킨 여러 가격대를 훼손시키는 모습이었다. 5점 말아 올린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방향성을 봐볼 수 있겠지만, 급등해주지 못한다면 하방 조정 구간은 우리가 두산중공업은 어떤 영역에 있다? 하방 조정 구간 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하방 조정 구간에 항상 존재한다. 이런 가격대 잊지 말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그래도 두산중공업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급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움직일 때 탄력적이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손실을 보기가 어렵죠. 중기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은 무조건 한 30%에서 100% 가까이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